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이건 막말과 이 망언의 대가일 정도가 아니라요. 이 법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무모한 그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특히 이 해병대 전직 예비역들 현직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다만 현직이니까 좀 입을 안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해병대 예비역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국회 앞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해병대 예비역 동호회에서 말이죠. 대대적인 집회 시위를 한 바 있고요. 정청래 집 앞에 쳐들어가서도 집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청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우리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하는 최고의 악질 짓이 뭡니까?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해서 사전 예비 청문회, 요거를 예비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인원을 무려 39명 플러스 7명에서 4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 조치를 했어요. 여기에 또 오늘 추가적으로 또 소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지금들이 지난 주말에 정청래 집 앞에 가서 대대적으로는 집회 시위를 가졌습니다. 요 얘기를 다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화영 재판,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9년 6개월. 이거 항소시간은 더 반성 기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9년 6개월 또는 플러스 알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법조계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의 이제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요것들이 지금 이 여론을 심리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 재판, 이 술판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인간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김광민인데요. 김광민 뒤에는 이제 검찰 탄압, 독재, 요 투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요 위원회가 말하자면 지금 이화영 재판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여기에서 열은 이 기자회견을 바로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장 이게 말하자면 이화영의 최측근이에요. 요게 아주 또 이 나쁜 범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작년 11월에 보석으로 풀렸는데, 최근 들어서 말이죠. 지난 6월 지금 3일 날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6월 3일 날 검찰 독재 요 위원회에 기자회견에 전격적으로 참석을 해서 술판 회유같이 검찰이 본인도 회유했다. 요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말이죠. 강력한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강력 경고문이 나왔어요. 재구속까지 내가 검토하겠다. 라고 판사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요거 바로 재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경고문까지 이런 인간한테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용산 대통령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입장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 탄핵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문제가 있다. 이건 이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뭐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이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다가 이 탄핵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탄핵과 관련된 의견을 하려면은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편법적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예비 탄핵 이 회의를 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국회 차원에서. 이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5가지 탄핵 사유, 요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요게 법조계에 아주 통설로 지금 되어 있어요. 5개 탄핵 사유가 뭐냐? 해병대와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더군다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관련 법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건 여러분께도 제가 눈차 봤어요. 이건 결혼 전의 일인데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성기 문제. 그 다음에 일본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방안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안 문제, 이런 전략적이고 통치 행위적이고 정책적인 거, 이런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운영 내용에까지 탄핵이 된다? 아니 그러면은 뭐 모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정책 한마디가 다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거를 탄핵을 추진하니까 요거는 우연 우위법적인 탄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방금 내놓은 입장으로 보더라도 우선요 우연 우위법적인 탄핵에서 우연 우위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 즉 이번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65조의 이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요 이런 우연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헌법 65조가 뭐냐? 헌법 65조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같이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헌법,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미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요, 이 법률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은요,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인데 요거를 갖다가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걸 받아줬습니까? 문재인에 의해서 이재명은 뭐예요? 대북 굴종 정책이 노예 정책,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윤 대통령이 해서 제압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우연우위법적 하자를 이유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우리 국민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에 있다.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역풍이 불까 봐서 겁이 나니까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에서 비판하고 있고요. 자, 이런 그 역풍을 우려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제의 요구하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국민의회에서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걸 보면은 차라리 그냥 상설 특검을 이용하는 게 낫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가지고 싶다는 것인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니까 부칙을 받고 원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사안이다. 국회에서 단호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 이건 여당이 해야 할 일이야, 투쟁할 일이야, 이렇게, 그리고 단호한 드라이브 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여당의 대야 투쟁 전선과 전략, 이게 너무 형편없다. 이런 불만을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력한 정당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법사위 정청래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증인을 신청을 했어요. 누구를 추가 신청했느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강의구 부속실장, 그 다음에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 관장, 요 사람들도 추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의 송창진 차장 차장 직무대행도 추가적으로 포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추가 증인을 채택하는데 우리 국민님들은 7명이 모두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고 조국 국장과 민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원석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주가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이 파우치백 수수 의혹을 따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은정,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인데, 박은정이는요, 지금 이원석 총장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여사 소환 검토만 4년째 하고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백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 대표는요, 검찰총장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파렴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절대적으로 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당연히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법사위원들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탄핵청원 청문회는 무효다. 따라서 증인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도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법사위에서 또 지금 과방위에서는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4, 25일 이틀간 지금 진행한다. 이거를 단독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국무위원들의 경우에 총리 하고 대법원장을 빼놓고는 하루만 하게 돼 있는데 국무위원 장관급인데도 이틀 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냥 그 징검다리로 이틀을 확인하는 거. 이런 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26명을 무더기로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화계 인사들 47명이나 참고인으로 부르게 됐어요. 정우성, 소유진, 김재동, 김규리, 소른도, 문소리 씨, 그리고 박찬욱, 봉준호 이런 분들을 지금 전부 증인을 했고요. 오늘 환노위에서는요,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야, 참 이거 대단한 참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요런 지금 국회 전부가 모든 국회 상임위가 완전히 파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예, 요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법사위에서 이제 오늘 또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그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에서 탄핵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주진우도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화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반발을 하니까 이 정청래가 말이죠.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이다.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져라.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 측에서는요. 과거에 문재인 탄핵 청원 글도 청와대 게시판에 뿐만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까지 올라왔지만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정청래가요.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다. 여상규 위원장한테 가서 따져라. 자, 이런 또 이 반발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표결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일 날은 최장병, 26일 날은 지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요거를 다룰 예정으로 있다는 것이죠. 요거 여론의 역풍을 맞도록 우리가 반드시 여론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렇게 정청래가 막무가내로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병대 예병들이 말이죠. 지난 주말에 지금 정청래 집 앞에 가서 대형 항의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해병대에서 기본적인 주장이 해병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청래가 법사위 운영하면서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이종섭 장관, 이렇게 막무가내로 퇴장시키고 난리친 것은 해병대를 갖다가 정신적으로 사망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 정청래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집회 시위를 하겠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사위가 운영되고 민주당이 정치를 할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간첩을 국회까지 집두시킨 민주당, 요거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반대 노선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하고요. 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해병대 측에서는 정청래 박지원 집 앞에까지 가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까지 가서 다시 또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제 그 수시로 민당사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내일이 17일인데요. 내일 또 민당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을 해병대 지금 예비역들이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래서 정청래에 대한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화영의 최측근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경고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보석 조건으로는 이화영 관련 재판 인사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 이건 뭐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어기고 말이죠. 지난 6월 3일 날에, 그러니까 6월 7일 날 선고했잖아요. 재판 선고. 선고하기 3일 전에 가서 6월 7일 날 4일 전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자회견은요, 지금 민당에 있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장 기자회견에 나간 겁니다. 4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론의 압박을 가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검찰에서요, 이거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요, 재발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겠고,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은, 지난달 6월 10일 날, 지금 이제 여기 보석을 취소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신명섭 국장이 이화영 측과 접촉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 그래서 보석을 취소하고 엄중 경고를 내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보석 조건은 직간접적으로 이화영 측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었으면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에서 통화 내역, 대화 내역 등 제출하게 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고요. 예. 검찰이 주장을 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는 보석 조건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접촉행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단순히 기자회견에 이뤘다는 것만으로 이화영 측과 접촉했을 거라고는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김광민을 통해서 입장을 전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지나치게 억측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신명섭이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제 회유를 당했다는 것을 폭로한 거예요. 검찰이 본인을 대상으로 허위 진술을 대가로 해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검찰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화영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오랜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미 경기도에서부터 알고 있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이화영 측이 아니라 제 판단에 의해서 민주당 대책단과 연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 이 재판부 판사는요, 정승화 수원지법 형사 16 단독 판사예요. 정승화 판사가 오늘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화영 측과 접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 본인이 재판 중인데 주의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게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무죄나 양형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검찰 측 의견서 정도로는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위반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할 것이다.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다음에는 무조건 오고
무조건하고 이제 보석을 취소해야 되겠고 형벌을 더 엄하게 때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이 평화협력국장이니까 평화부지사잖아요. 타이틀이. 그 아래 평화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화영하고 밀접하게 그런 그 협조를 하면서 대북사업을 추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걸려들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명석 국장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이화영 재판 우의중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즉 왜 그러느냐? 지금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를 다 들이밀었는데도 쌍방울 그룹하고 북한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실사주의인지도 몰랐다. 요게 거짓 증언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의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보도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